12주차 3차 12주차 1차의 세 번째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 레인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iRange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레인지 데이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연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위의 데이터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iRange 데이터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 2개를 합쳐서 하나의 iRange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Combining two iRanges object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개의 iRange 오브젝트들을 합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시험 삼아 해볼게요. x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연습3아 이거는 start 위치를 7 주고요. 5 줄까요? 네, 그 다음에 end 위치를 10을 주고 하나의 range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iRange 데이터의 start 위치를 뭘로 줄까요? 3을 주고요. end 위치는 7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2개의 데이터를 합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concatenation 쓰면 돼요. 되게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2개의 range 데이터 합쳐집니다. x는 1개의 range를 포함하고 있고 y도 1개의 range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z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z는 2개의 range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다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range 쓰시면 z의 range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plot range 함수를 쓰시면 여기에다가 z 주면 이렇게 2개의 range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range 데이터하고 관련된 또 기본 연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특정한 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전자다 그러면 유전자 앞에 있는 프로모터 시퀀스나 또 유전자 뒷부분에 있는 터미네이터 시퀀스를 뭐 포함하거나 제외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X라고 또 할게요. 앞에 했던 거랑 겹치긴 하지만 자, iRanges 쓰시고 스타트 위치를 우리가 C40에서 교재 나온 거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end 위치는 지금 2개의 레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 쉽게 이해가 가시죠? 67부터 114 이렇게 잡고요. 엔터 하시면 이제 2개의 레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40부터 67, 80에서 114까지 2개의 레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X라고 하는 iRanges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범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연산이 가능해요. X에다 4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잘 보시면 재밌는데 이게 기계적인 연산이 아니라요. 4를 더하시면 스타트 위치와 엔드 위치가 각각 4씩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숫자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늘어나는 연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0이었던 게 36이 되고 67이었던 게 71이 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산을 하시게 되면 범위들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연산이 돼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스타트 위치는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왼쪽으로 더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엔드 위치는 늘어나려면 오른쪽으로 4만큼 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총 8만큼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를 하면 빼기를 하면 범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 위치는 4만큼 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엔드 위치는 그 4만큼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8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값 및 엔드 값이 모두 달라지는데 한쪽 방향,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방향으로 다 범위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하면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스타트 쪽은 왼쪽으로, 엔드 쪽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시게 되면 범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스타트 위치는 오른쪽, 엔드 위치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레인지들만을 골라서 그 영역을 잘라내 가지고 데이터로 가져오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restri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restrict라는 영어 자체가 단어가 뭔가 제한하다, 한정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estric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그 어떤 범위들을 제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데이터를 y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range 사셔가지고 스타트 위치를 4, 6, 8, 10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리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위드스만 이제 일관되게 13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위치는 다르지만 다 길이가 똑같은 범위를 4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레인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플러팅 해볼까요? 네. 원하시면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서로 이렇게 겹치는 4개의 레인지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일부가 겹치는 4개의 범위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중에서 y라고 하는 레인지 데이터에서 5부터 10 사이에 떨어지는 애들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일단은 뭐 대부분 다 가져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요거를 12로 바꿔서 요 영역 밖에 들어가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부터 시작한 애는 5부터 10 사이의 영역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4개의 영역 중에서 마지막 영역은 제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 안에 떨어지는 유전자들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이런 restric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 유전자들의 범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trict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실행시키시면서 결과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자에 대한 레인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유전자들의 뭐 예를 들어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데이터를 갖고 싶다면 또 이제 다른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flank라는 함수입니다. flank는 옆구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랭킹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옆구리 시퀀스나 이런 걸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접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x는 앞에서 만들었던 요거를 갖다 쓰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있죠? 네, x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 그쵸? 요 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플랫 레인지에서 x를 보시면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 2개의 영역을 갖고 있는 i range 데이터인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쓴 다음에 width를 7로 지정을 해주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x를 한번 보시고요. x라고 하는 i range 데이터를 보시고 플랭크 한 후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width를 7을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업스트림 쪽에서 길이가 7인 레인지를 결과물로 받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의 x에서 범위는 여기 40부터 67, 그 다음에 80부터 114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x를 플랭크라는 함수에다 주고 위드스를 7로 해달라 그러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 앞에 요거가 있는 범위에서 앞쪽으로 가서 7만큼 가서 33부터 39까지 길이가 7인 영역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게 유전자의 영역이라고 쳐봐요. 요놈이 유전자다 그러면 요놈도 유전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를 발현하는 데 필요한 프로모터 시퀀스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모터 시퀀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프로모터 시퀀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플랭크라는 걸 쓴 거고 그래서 요 유전자 앞에 있는 7개의 베이스 페어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지금 이 i range에다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스트림 쪽에서 길이가 7인 레인지를 결과물로 받게 돼요. 이게 바로 각각의 유전자들의 이 프로모터 시퀀스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죠. 만약에 이 업스트림 쪽 위쪽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유전자의 아래쪽 각각의 아래쪽에 있는 요놈의 여기 아래쪽이나 요놈의 요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냐면 스타트 위치부터 위드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end 위치부터 따지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의 start는 fals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부터 위가 아니라 여기 아래 width 7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따지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고요. 그래서 옵션을 이 스타트 부분을 false로 잡아주시면 앞쪽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7개의 베이스 페어를 가져오는 영역을 가져오는 그런 명령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 놈이랑 요 놈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67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그쵸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7만큼 가서 68부터 74까지 영역을 주고 길이는 7이 되는 그런 영역들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유용한 어떤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역 데이터를 갖고서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탁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데이터 iRange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하나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스타트는 우리가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니고요. 그 50개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 해서 이제 20개의 숫자를 뽑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일단 뒤에서 설명을 하죠. width는 다 일관되게 교재에 나온 것처럼 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함수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식랭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1부터 50까지예요. 이거 사실은 그냥 이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식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통해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의 목적에 있어서는 식랭을 쓰나 원래 우리가 배웠던 식을 쓰나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주고요. 그래서 1부터 50까지 숫자에서 20개를 랜덤하게 뽑아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스타트 위치로 잡고 각각의 길이는 5로 해가지고 iRange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총 몇 개의 레인지가 나오겠어요? 총 20개의 레인지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iRange object with 20 ranges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데이터는 없고 길이는 다 일관되게 5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restrict라는 함수는 아까 그 어떤 내가 정해준 범위 내에 들어가는 애들만 골라준다고 했는데 이제 reduc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데이터 프레임들 합칠 때 봤던 그 이거랑은 다릅니다. 요 reduce 함수는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계속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줄 때 사용했던 함수고요. 소문자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reduce는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reduce랑은 다른 함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쓰면 한번 비교를 위해서 먼저 이 원래 example iRange 데이터를 한번 제가 플러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20개의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duce를 이렇게 하시면 잘 보시면 그 이 서로 겹치지 않는 레인지들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3부터 14까지의 영역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구멍이 있죠. 겹쳐지지 않는 서로 포함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 정도부터 28 그죠? 까지의 여기에 이렇게 한 또 덩어리들이 존재하고 33부터 53까지 여기에 또 덩어리들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빵꾸가 나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리듀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애들을 합쳐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 놈을 이렇게 플랫 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주면 당연히 리듀스가 된 형태로 3개의 영역으로만 잡히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예쁘게.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이 리듀스라고 하는 함수는 그 원래 그 겹치지 않는 영역들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쵸? 만약에 내가 이 갭의 위치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갭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갭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죠?
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갭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레인지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게 그 진핵생물의 유전자에 대한 거라서 진핵생물의 유전자에는 인트론하고 엑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엑손의 위치를 유전자별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갭이라 갭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한 개의 유전자에 존재하는 어떤 그 인트론들의 위치만 따로 뽑아내거나 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을 써서 레인지 데이터들을 그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인지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그 유전자다 그러면 프로모터 시퀀스를 갖고 오거나 터미네이터 시퀀스를 갖고 오거나 뭐 인트론 시퀀스만 따로 뽑아내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어서 또 다른 함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레인지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함수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